반도체 불안합니다. 이메이 50일 밑으로 주가 빠지면 위험합니다. 드디어 코인 섹터의 훈풍이. 오늘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교차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나스닥과 S&P 500이 각각 1% 내외 상승하며 기술주 중심의 반등을 이어갔습니다. 안전자산인 금 역시 1% 이상 상승하며 투자자들이 변동성 속에서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6만 달러대에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5% 이상 하락하며 단기 조정세를 이어갔고 환율은 소폭 하락하며 외국인 자금의 방향성이 혼조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리 지표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공포지수 VIX는 15.6까지 내려오며 시장 불안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고 나스닥과 코스피의 낙폭은 각각 마이너스 3.5%와 마이너스 16% 수준으로 기술적 조정 범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43%대 낙폭을 유지하며 변동성 자산의 부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상승과 불안이 공존하는 혼조 국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금리 부담과 유동성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상승 중에도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요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뉴스는 정치 이벤트와 기술주 반등이 동시에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나스닥과 S&P 500이 상승하며 기술주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개장 종을 울리며 정치적 상징성과 시장 심리가 맞물린 하루였습니다. 이 이벤트는 투자자들에게 정책과 시장의 연결을 다시 각인시켰습니다. 기술주는 이번 주를 앞두고 선물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AI와 반도체 섹터가 다시 주목받으며 지난 조정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이번 반등을 골디락스 시장의 끝으로 보고 새로운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완벽한 균형의 시대가 끝나고 변동성과 선택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AI 버블 위험에 대한 내부 경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의 급격한 밸류에이션 상승이 거품 형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시장이 기술 혁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뉴스는 정치와 기술이 시장을 동시에 흔든 하루입니다. 정치 이벤트가 단기 심리를 자극했고 기술주는 반등을 시도하며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잡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AI 버블과 정책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기대와 경계가 공존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이제 미증시 섹터별 주도주 확인해 보시죠. 오늘 미국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AI 반도체 섹터가 다시 상승 흐름을 주도하며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위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레버리지 ETF 또한 강세를 보이며 단기 조정 이후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상승의 중심에는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있습니다. AI 메모리, 장비, 광학 섹터가 1% 이상 상승하며 한 달 누적 수익률 8%대를 기록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와 파운드리, 설계 섹터도 안정적인 거래량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시장이 다시 기술주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바이오와 소비재 섹터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이오는 단기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었고 소비재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방어적 흐름을 보이며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시장 내 관심이 완전히 이탈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오늘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재편 국면입니다. AI와 반도체가 다시 시장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있으며 레버리지 ETF의 강세는 단기 매수세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주 내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중기적으로는 거래량과 심리 안정이 다음 상승 랠리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주요 섹터 분석하기 전에 제가 추구하는 분석에 대해서 짧게 공유드릴게요. 2022년 나스닥 마이너스 33% 하락장의 TQ 차트입니다. 당시 TQ 기준 마이너스 80%에 육박하는 하락을 보여준 큰 하락장이었습니다. 캔들 밑에 하늘색 별 보이시나요? 완벽한 바닥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바닥 근처에서 총 5차례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되 비중 조절하셔서 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이제 주요 레버리지 ETF인 TQQ와 소스를 분석해 볼게요. 우선 TQQ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오늘 TQQ는 단기 조정세를 이어가며 방향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내 51선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캔들 흐름은 하락 채널 상단에 부딪히며 단기 저항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내 201선은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장기 상승 구조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거래량을 보면 매수세가 점차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전 반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급증했지만 최근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며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흐름을 보입니다. 이는 단기 조정이 마무리되기 전 추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차트에 표시된 분할 매수 타점은 과거 반등의 출발점과 유사한 위치에 있습니다. 251선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기술적 지지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하락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속셀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오늘 석셀은 TQQ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메이 51선 하방 돌파하면서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완벽한 하락 추세로 반전된 건 아니기에 하락에 베팅할 필요는 없지만 당분간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반도체는 분할 매수 타점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닥 예측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 신호를 줄 때 비중 조절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소하게 시작한 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벌써 시작한 지 14일째가 되어가네요. 오르거나 내리거나 매일매일 분할로 매수하니 심적으로는 편한 부분이 있네요. 이 투자 방법이 얼마나 수익률이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소소한 장기 투자도 같이 해보시죠. 앞으로 5년 뒤 또는 10년 뒤 우리의 목표는 심플합니다. 경제적 자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